네, 등차 수열 기본 문제 12-1번부터 10번까지 쫙 풀 텐데요.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풉시다. 선생님은 11-2번을 풀어주고 싶네요. 같이 풀어봅니다. 자, 첫째 항이 이거고 제 5항이 이거예요.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써놓고 갑시다. 일반항 A에는 그렇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라는 녀석을 n-1번 곱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이게 개념상으로 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공차가 있으니까요. 제 5항 볼까요? 제 5항이 로그 2의 243이에요. 이게 A5 제 5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첫 번째 항이 이거네요. 로그 2의 3 더하기 공차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자, 공차는 구해야 되는데 항이 5개니까 5 빼기 1의 공차 D 이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로그 2의 243을 3으로 나누면 3, 8, 24, 81 로그 2의 81은 81은 9의 제곱인가요? 9의 제곱 9의 제곱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잠깐만 왜 이렇게 자, 얘는 3의 4제곱이에요. 즉 얘는 4의 로그 2의 3이에요. 오른쪽 계산했더니 4 곱하기 D예요. 그래서 공차 D는 로그 2의 3이 2번입니다. 특별히 기본 문제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유형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큰 틀은 변하지 않는데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다고 말을 했어요. A11항이 13, A23이 49일 때 50항 혹은 AN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일반항을 또 한번 써요. 일반항 AN 구하고 싶니?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라는 거니까 구성 요소가 3개죠. 첫 번째 항을 알아내거나 공차를 알아내거나 항의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주니까 주로 뭐를 알면 되겠다? 첫 번째 항을 구해내고 공차를 구해내면 되겠네. 그러면 식이 2개가 나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A11은 첫 번째 항 몰라. 11이니까 10 곱하기 공차 D 몰라. 10D. 얘가 13이야. A23은 첫 번째 항 모르겠어. 항의 개수 23개니까 22D를 해준 값이 49야. 이거 연립하게 되면 A가 얼마, D가 얼마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완성되니까 뭐 50항 구하여라. 그러면 50 집어넣으면 되고 AN 구하여라. 그 자체로 식을 써주면 되겠죠. 12-2번은 뭐 A와 D라는 걸 구해라. 연립해서 첫째 항 A와 D 구하기 놀이에요. 자, 1번과 2번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세요. 12-3번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잘 봐야 돼. 현재 AN이라고만 말했고 BN이라고만 말했지 등차 수열이다 뭐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설명이 어떤 수열 AN은 첫 항은 2가 되는데 요 표현 한번 봐요. A의 n 더하기 1에 A의 n 더하기 3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3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차예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 되나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A와 D를 알려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다. 자, 두 번째 BN 봅시다. BN도 첫 번째 항은 32이고 B1과 B2를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B의 n 더하기 2를 2배 해주면 왼쪽에 있는 B의 n 더하기 B의 n 더하기 2와 같아.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바로 뭐였나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걸 빼주면 공차가 나오겠죠. 여기도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1, 2번에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해줬어. 여기는 뭐 등차 수열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요 관계식을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알아채라.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하고요. 요 표현은 15단원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관계식이 그때 가면 점화식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돼요. 매우 주요한 식들이에요. 이 식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1, 2, 3, 4 푸는 거는 등차 수열 첫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다 풀 수가 있겠죠. 12-3번 마무리하세요. 자, 또 등차 수열이 또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문제화 시키는지 봅시다. 이게 오른쪽 빨간 거 한번 봅시다. 세 개의 수가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미지수를 어떻게 놓으면 좋냐 하면 가운데를 A, 오른쪽을 A 더하기 D, A 빼기 D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도 되겠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해도 되는데 세 수를 합하게 되면 D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D가 사라지면서 세 수의 합이라는 표현에서 A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를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빼기 D, A 빼기 2D 이런 식으로 항의 기수가 홀수기라면 가운데를 A로 놓고 D를 붙여 나가고 빼나가면 되는데 항의 개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가운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얘를 A 더하기 D, D를 빼려고 왼쪽을 A 빼기 D, A 더하기 3D, 여기를 A 빼기 3D. 단 이렇게 썼을 때 주의할 점, 이 수열은 현재 공차가 D가 아니라 2D라는 게 공차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왜 이렇게 하나요? 선생님 4개 항이 그거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아니 A 더하기 3D 하면 좋은데 이러면 다 더하면 A와 D가 그대로 문자가 살아있잖아요. 어떤 수열의 합을 했을 때 D를 없애기 위해서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X가 등차 중항이네. 그러면 2X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에서 식 하나 나오네. 또 이 순서대로 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가운데이니까 2X의 제곱은 왼쪽 더하기 오른쪽이네. 1번씩 2번씩 뭐 하자는 얘기죠? 연립해서 풀자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연립할까? y는 2x-1을 대입하는 게 좋겠네요. 2x 제곱은 마이너스 1에 2x-1의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1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오른쪽으로 넘어갈까? 2x 제곱 마이너스 4x는 0 2x의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므로 x는 0 또는 2 호기심이 샘솟는 질문이네요. 0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2면 3 해가지고 요 수열이 집어넣으면 두 가지 수열이 나오겠죠. 자 이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세 사항까지 합이 40이고 그랬으니까 4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A 더하기 D, A 빼기 D 공차가 2D니까 A 더하기 3D, A 빼기 3D 요렇게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공차는 2D다 주의해가지고 2번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세요. 5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조화 수열이라고 알려줬네. 이거 만약에 안 알려주고 다음 수열 AN에서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12, 6, 4, 3이야. 빼보겠지. 6을 뺐는데 여기는 2를 뺐는데 1을 빼네. 빼는 수가 6 빼고 2 빼고 1을 뺐어. 이거 등차 수열은 아니잖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자. 역수를 만들어 보자. 12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하고 빼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지? 12분의 1이 어떻게 됐나요? 더해졌죠. 6분의 1 빼기 12분의 1 해봐요. 12분의 1 하면 12분의 2니까 더하기 12분의 1 됐네요. 여기도 4분의 1 빼기 6분의 1 하니까 12분의 3 빼기 2가 되면서 12분의 1이 되네요. 얘는 등차 수열이네. 자, 요 자체로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첫째 항이 얼마인가요? 12분의 1 더하기 항의 개수는 모르겠어요.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인가요? 1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n이네요. 자, 얘를 나타내는 수열이니까 이 수열 우리가 bn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an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an이라고 하는 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요?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면 an은 n분이 어떻게 되나요? 1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일반항이 여기서 일반항이 n분의 10이야. 이제 a 10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을 집어넣고 10분의 12 약분해서 5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린 뭘 했나요? 조화 수열을 구하는 법을 했어요. 두 번째 것도 바로 가봅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수열이라고 말을 했네요. 24, 12예요. 24하고 12예요. 뭔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표현을 줬어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데요, 저? 이거 모든 항을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로 나누기를 한번 해봐요. 나누기를 하면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나누면 a의 n분의 1 나오고요. 여기는 나누게 되면 a의 n 더하기 1분의 2가 나오고요. 여기는 a의 n 더하기 2분의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됐고, 넘어가면 a의 n 더하기 1분의 2는 a의 n분의 1, a의 n 더하기 2분의 1 나왔지. 자, 이거는 무슨 관계식이라고 말을 했던가요? 이거 알면 무슨 수열? 조화 수열이구나. 자, 조화 수열의 an항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역수로 뒤집어 놓자. 뒤집고 뒤집자. 얼마? 24분의 1, 12분의 1. 얘가 조화 수열. 자, 이제 이건 등차 수열이네. 자, 여기서 이거 빼니까 역시 또 12분의 얼마인가요? 1이에요. 그지? 그러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b, 얘를 우리가 이 수열을 bn이라고 하자. 첫 번째 항 24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니까 12분의 1. 그럼 얘는 12분의 n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2분의 n-1이네. bn이. 자, 원래 오리지널 an을 알아야 되잖아. an은 어떻게? 역수로 뒤집어 n-1분의 12. 이게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an이고, a10, a10번째 항은 10-1분의 1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9분의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여기가 24분의 1이죠. 24분의 1이죠. 24분의 여기 완전 망했네. 자, 다시요. 다시 합시다. 여기가 자, 첫 번째 항이 자, b에는 잠깐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지요? 12분의 1 빼기 24분의 1은 24분의 1. 공차가 24분의 1이었네요. 그럼 얘는 24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n이 24분의 1이니까 24분의 n이니까 원래 오리지널 n은 n분의 얼마? 24.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여기가 n분의 24. 그러면 a10은 10분의 24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공식 하나만 잘 정리하고 갑시다.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주의할 점이 있네요. 자, 여기는 봅시다. 항의 개수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수열을 다뤘는데 달라졌어요. x1부터 xn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n개가 있고 왼쪽에 한 개 있고 오른쪽에 한 개 있으니까 이 순서로 이룬 이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n개예요? n 더하기 2개예요? n 더하기 2개예요. 변화가 생겼어요. 자, 이제 여기 도대체 몇 개까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34가 끝항이니까 34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4잖아요. 4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2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전체 항의 개수니까 n 더하기 몇 개였죠? n 더하기 2개였어요. 그러면 34는 4 더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예요. 자, 그러면 30은 2 곱하기 n 더하기 1이에요. 약분.
15는 n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n은 얼마가 되나요? 14. 아, 여기가 공차가 2가 되면서 20 막 더해져서 34가 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항의 개수가 14개,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16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n이 29일 때 공차 d와 주어진 수의 총합 s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n이 29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9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예요? 29개예요? 31개예요? 오케이. n 값이 여기가 29개고 숨어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 전체 총 개수는 우리가 31개예요. 자, 31개를 했을 때 우리가 34가 되었다면 이 더해주는 공차가 줄어들었겠지, 그지? 34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4 더하기 항의 개수 31 빼기 1 곱하기 공차 d. 그러면 30은 30 곱하기 d니까 공차 d는 얼마예요? 1이네요. 1. 좀 전에 공차가 2였을 때는 항의 개수가 우리가 16개였는데 공차가 1로 바뀌면 총 개수가 31개가 되었을 때 34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자, S의 항의 개수가 32인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31개 곱하기 첫 번째 항이 얼마? 4. 끝항이 얼마? 34. 이렇게 풀면 31번째 항까지의 이 값이 나오겠죠. 계산했더니 589가 나왔어요. 자, 이제 3번 주어져 있는 어떤 수의 총합이 209가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합이 209가 됐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2분의 여기 항의 개수가 n이고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n 플러스 2에 첫 번째 항이 얼마였죠? 4 플러스 끝항이 얼마였죠? 34. 이렇게 한 게 그 합이 209가 된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 38 약분 해주면 n이 209 나누기 38 있나요? 298 되나요? 11? 안 되는데? 안 되겠다. 곱하기 2를 해주고 가자. 2를 해주고 418일 때 38 한 번 들어갔어. 38 그 다음에 38 11번 그러면 11번 n 더하기 2일 때가 11이니까 n은 얼마? 9가 되겠네요. 자, 그때 n의 값은 9가 됐죠. 공차 d를 구하여라. 이것도 구해주면 되겠네. 자, 11항이었을 때 n이 9고 항의 개수는 11개니까 34라고 하는 녀석은 4 더하기 n이 9고 항의 개수는 11개니까 11-1 곱하기 공차 d. 공차 d가 3 이렇게 나오네요. 등차 수열에 있어서 10판까지 합이 100, 20판까지 합이 400일 때 30판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거는 쉽게 가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을 A, 공차를 D, 항의 개수가 n이었을 때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n에 어떻게 했나요? 2a에 n 더하기 1 곱하기 d. 자, 등차 수열 공식 2, 두 번째 거를 쓰는 거. a를 알고 d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문제네요. 자, s 10판까지니까 s의 10은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 곱하기 2a 더하기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9 곱하기 d 이 값이 얼마? 100이야. 20까지 S20은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야. 첫 항이 2a 더하기 20개니까 19 곱하기 d 얘를 해준 게 얼마니? 400이야. 넘겨서 그럼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가지고 a 구하고 어떻게 되겠나요? d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구해졌고 d 구해졌으니까 s30 구하여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9번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길이가 15예요. 여기까지 15.
총 30등분을 냈어요. 여기서부터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뚝 해서 우리가 30등분 하려면 점은 29개만 찍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뚱뚱뚱, 요 길이, 요 길이까지 합을 구하시오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닮음으로 일단 풀어야 되겠네요. 제일 짧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x 대 15는 자, 지금 여기가 길이가 1이 여기까지가 1이면 30등분 했으니까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볼 수 있나요? 1대 얼마?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x 30x는 15 x는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의 2분의 1? 이 전체 길이를 15라고 우리가 잡았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나요? 2분의 1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두 번째 항 또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닮은 비가 2배로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분의 1에 대해서 2배가 되니까 2배가 되나요? 다시 해보자. x 여기가 y 대 15는 2 대 30 이렇게 되겠죠. 2 대 30. 그럼 y는 뭐가 되나요? 1이 됐네요. 1 됐고. 자, 세 번째는 z라고 합시다. z 대 15는 3 대 30 이렇게 풀면 30z는 3 곱하기 15 나누고 했더니 z는 10분의 15 즉 얼마? 2분의 3 2분의 3이 됐어요. 선생님 이런 식의 규칙이 있네요. 어떤 규칙? 플러스 2분의 1 얼마? 플러스 2분의 1 됐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네.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S에 29, 30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더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가 29개가 되고요. 2 곱하기 첫 번째 항이 얼마인가요? 2분의 1 더하기 항의 개수가 29니까 29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가 얼마인가요?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A 방법이고 이 문제는 특이하게 가우스 방식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칭이 되게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서 붙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얘와 똑같은 걸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만나고 요 길이랑 만나면 결국 15라고 하는 길이들로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15라는 길이가 몇 번 나오겠죠? 29번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전체 요 길이의 합과 요 길이의 합은 같아질 테니까 나누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라는 식으로 B의 방법으로 풀면 A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때에 일반항 공식이 아니라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AN항을 구하고 싶다면 S의 n-S의 n-1 단 n은 2 이상일 때 성립하니까 A1과 S1이 같은 경우가 있고 A1과 S1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SN이 주어졌어. AN 구하고 싶니? 그럼 빼보는 거야. AN은 S의 n 빼기 S의 n-1이야. 이제 이 식에다가 그대로 써.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우리가 뺄 거니까 여기가 n-1의 제곱 더하기 2의 n-1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 n제곱 2n 빼기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 지워지고 안쪽이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나온다. 그러면 n제곱 2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 지워지면서 어떻게 됐어? 2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럼 얘를 이제 일반항 AN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n이 2 이상일 때에만 통한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일반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가 구한 이 식에서의 A1과 잘 들어야 돼. A1은 뭐냐면 내가 구한 이 식에서의 A1 값이야. A1 값이 얼마지? 3이지. 원래 주어져 있었던 SN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S1과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3이지. 일치했지. 아, 그러면 이 AN은 첫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이런 뜻이야. 1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얘가 AN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계산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안에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에요. 2n 지우고 2 지우니까 안쪽이 n제곱 더하기 2가 됐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n제곱 지우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그죠? 2n 플러스 1 됐죠? 자, 이제 이 an이 2n 플러스 1이라는 게 유도가 되었는데 얘는 n이 2 이상인 것부터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반항의 자격이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네가 이 식을 일반항의 자격을 얻고 싶다면 여기서 유도한 a1 값이 3인데 원래 주어진 이 s1 값을 비교해보자. 여기에서 s1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어떻게 돼? 6이 돼버렸지? 그러면 이 식은 첫 번째 항부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구나. 그럼 선생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인 수열인 거예요? 이 수열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항은 6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요 규칙을 따라가요.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5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7이 되고요. 9가 되고요. 이런 수열인 거예요. 이 규칙에 의한 수열은 첫 번째 항이 6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요 규칙을 적용받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 식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첫 번째 1 집어넣으니까 3이네요.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2 집어넣으니까 5가 되네요. 3, 5, 7, 9 이런 식으로. 이 식은 요렇게 주어진 식은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이렇게 주면 어떻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부터가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져 있는 SN식의 모양이 이렇게 될 때 SN식의 모양이 an 제곱 플러스 bn의 꼴일 때, 즉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상수항이 없을 때에는 제1항부터 등차 수열을 가졌고 SN의 꼴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하는 상수가 붙으면 두 개 차이가 뭐야? 여기는 갖고 상수항이 더 붙었잖아. 그랬을 때에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제2항부터 우리가 유도에는 an항에 적용을 받는다.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즉 일반항 an 아무 때나 일반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꼭 확인해야 된다. a1 값이 내가 구한 a1 값하고 원래 주어졌던 s1과 일치하면 대략 요렇게 주어졌을 때는 일치하더라. 이렇게 주어지면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2항부터 어떤 수열? 첫 번째 항은 뭐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an에 적용을 받는 등차 수열이다.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열의 합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 구하는 거 등비 수열할 때도 나오고 항상 나올 거야. 얘는 등차 수열에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공부를 할게요.